요즘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켜보면 묘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검색창에 캠핑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순간 한때는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장비들이 끝없이 스크롤을 채웁니다. 가격표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정가의 절반은커녕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풍경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캠핑은 대한민국에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도시를 빠져나가는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 찼고 인기 지역의 캠핑장은 예약 시작과 동시에 마감됐습니다. 자연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험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요즘 사람답게 사는 방식으로 소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캠핑 관련 커뮤니티에는 장비 처분글이 늘어나고 신규 캠핑장 소식보다 폐업 소식이 더 자주 들립니다. 겉으로 보이는 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지만 내부에서는 균열이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유행이 끝났다는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업은 너무 많은 사람과 자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비 제조사, 유통업체, 캠핑장 운영자, 그리고 수백만 명의 소비자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하나의 취미가 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시대의 소비 구조가 무너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전 세계가 멈춰섰던 그 시기, 사람들은 공간과 이동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여행은 불가능해졌고 일상은 집 안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때 캠핑은 새로운 출구처럼 등장했습니다. 멀리 떠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피할 수 있으며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선택지였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는 빠르게 폭발했습니다. 텐트와 테이블, 의자와 조명, 차량과 트레일러까지 관련 상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캠핑은 취미라기보다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장비를 통해 자신을 표현했고 사진을 통해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소비의 기준이 변했다는 점입니다. 실용성보다 연출이 중요해졌고 필요보다 갖고 싶은 것이 우선되었습니다. 브랜드는 곧 정체성이 되었고 가격은 중요하지 않은 요소처럼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장에는 보이지 않는 부담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캠핑을 시작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가볍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장비를 알아봅니다. 하지만 실제 견적을 계산하는 순간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장비만 갖춰도 수백만 원이 필요하고 조금만 욕심을 내면 지출은 빠르게 늘어납니다. 여기에 유지 비용까지 더해집니다. 소모품, 이동비용, 숙박료, 음식 재료까지 합치면 한 번의 캠핑은 결코 저렴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계속 떠나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른바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캠핑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금요일 퇴근 후 장비를 싣고 이동하고 어두운 밤에 설치를 마친 뒤 잠자리에 듭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다시 정리와 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을 즐기기 위한 선택이 또 다른 노동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휴식일까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캠핑 산업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가격 정책입니다.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요금은 가파르게 상승했고 이용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졌습니다. 하루만 머무르고 싶어도 여러 날을 예약해야 했고 가족 단위 방문에는 추가 비용이 붙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줄어들고 부담은 커졌습니다. 문제는 가격에 비해 만족도가 따라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대했던 자연과 여유 대신 불편한 시설과 과밀한 환경을 경험한 소비자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은 곧바로 등장했습니다. 같은 비용이면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편안한 숙소,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경험. 이런 요소들은 캠핑보다 훨씬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이동 제한이 풀리면서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비행기에 오르기 시작했고 해외에서의 경험은 캠핑과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은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통계는 이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정기적으로 캠핑을 즐기던 사람들의 비율은 급감했고 과거 캠핑 인구로 분류되던 다수는 더 이상 시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장비는 창고에 남았고 소비는 멈췄습니다. 남아있는 수요 역시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가격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은 저렴한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해외 직구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브랜드 충성도는 약해졌고 오프라인 매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기술의 변화도 이 흐름을 가속했습니다. 에너지 공급 방식이 바뀌고 이동수단이 진화하면서 기존 장비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습니다. 한때 필수였던 제품들은 더 이상 필수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극단적으로 분리됩니다. 최소한의 장비만 사용하는 사람들과 매우 고가의 경험을 소비하는 소수만 남게 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중간층은 사라졌습니다. 이 장면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유행이 산업을 키웠고 과잉 투자와 기대는 결국 조정이라는 이름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늦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은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아래 투자했지만 환경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했고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유지 비용은 계속 발생하지만 수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의 변화는 취미의 몰락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소비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캠핑이라는 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적은 사람과 더 현실적인 선택만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집 한켠에 몇 년째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예약 버튼 앞에서 망설이다가 결국 취소한 경험은 없으신가요? 한때는 낭만으로 포장되었던 선택의 이면에는 언제나 냉정한 계산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계산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